안녕하세요. 안녕. 저는 동아제약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창훈이라고 해요. 저는 12년생 박하율이라고 합니다. 와, 12년생.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회사 생활을 이미 한참 하고 있을 때 태어났네요. 네, 시대가 참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지 들어본 게 있을까요? 그냥 약에 관해서 얘기한다고만 들었어요. 약이라는 게 사실 그 주제가 매우 다양하고 또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오늘은 처방전이 필요한 약과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약을 다뤄볼까 해요. 처음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약을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약을 분류하는 방법은 다양하고 기준도 많을 것 같아요. 하율 학생은 약이라고 하면 어떤 모양이 떠오를까요? 캡슐도 있고 물약도 있고. 그렇죠. 그 정도만 해도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알약이라고 하면 캡슐, 정제라고 하고요. 그리고 물약이라고 하면 시럽제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먹는 것들 위주로 말했는데 바르는 연고라든지 붙이는 파스 같은 것들도 있겠죠. 이렇게 약이 만들어지고 나면 두 번째는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알약이나 물약 같은 경우에는 먹는 약이겠죠. 먹는 약을 내용제 혹은 내복제라고 해요. 연고나 파스처럼 그러면 몸 밖에 붙이는 걸 뭐라고 할까요? 외복제? 외용제예요. 내복제는 배복자를 써서 먹는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외용제는 그냥 외용제 자체로만 써요. 그 외에 또 다른 사용 방법으로는 우리 몸에 어떤 약물을 찔러 넣는 것도 있겠죠? 주사제요. 그렇죠. 주사제도 있을 거예요. 마지막 분류로는 효과에 따라서 나눠볼 텐데 우리 몸이 아플 때 먹는 진통제가 있어요. 또 소화가 안 될 때 먹는 어떤 약이 있죠? 소화제요. 그렇죠. 이런 약들은 어떤 병을 치료하거나 증상을 완화할 때 쓰는 약이고 그 외에 비타민 같이 영양소를 보급하는 약들도 있어요. 비슷한 모양, 비슷한 사용 방법, 비슷한 효능인 것 같은데 어떤 약은 약국에서 바로 구입이 가능한 반면 어떤 약은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처방전을 내야만 구입할 수 있는지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처방을 받아야만 구입할 수 있는 약과 약국에서 바로 구입 가능한 약이 다르다는 걸 아는 것만 해도 기초 지식은 충분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모든 의약품은 병원에서 처방을 통해서 약국에서 조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이 중에서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야만 구입할 수 있는 약을 전문의약품이라고 하고 반대로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바로 구입할 수 있는 약을 일반의약품이라고 해요. 여기서 그러면 문제, 일반의약품은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약국에서 조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정답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반의약품이든 전문의약품이든 관계없이 모든 의약품은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약국에서 조제가 가능해요. 전문약은 처방을 통해서만 구입이 가능하고 일반약은 약국에서 직접 구입이 가능해요. 약을 구입하면 전문의약품인지 일반의약품인지 알 수 있겠네요? 네. 혹시 약을 구입했을 때 약통이나 안에 들어있는 설명서를 유심히 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그러면 약을 처음에 사오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어떤 글자가 있을까요? 약의 이름? 맞아요. 약의 제품명이 보통은 제일 크게 적혀 있을 거고 그 외에 회사명, 용법 용량, 효능 효과, 사용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주의사항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어요. 글자가 너무 작고 또 많다 보니까 평소에 잘 안 읽게 되는 게 있는데 실제로 이건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되는 표시 기재 사항이라고 해요.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이란 글자도 이 표시 기재 사항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그동안 무심히 지나갔겠지만 자세히 보면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이란 글자가 약통이나 설명서에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전문약과 일반약에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먼저 일반약의 특성을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요약해 볼게요. 첫 번째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어야 된다. 즉, 안전하면서도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의미고요. 두 번째는 오남용의 우려가 없어야 된다. 오남용은 오용과 남용의 합친말인데 오용은 잘못 사용한다. 남용은 기준을 넘어서서 무분별하게 사용한다 라는 의미예요. 이런 우려가 없어야 되고 세 번째는 일반 국민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 이 세 가지만 들어봤을 때는 일반 의약품이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 안전한 의약품이라는 생각이 들죠? 네. 그렇다 보니
우리가 처방전 없이도 약국에서 바로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있고요. 대신 이 일반의약품 종류는 제한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조적인 개념이 뭐가 있었죠? 전문약이요. 일본 약과 비교해 봤을 때 전문의약품은 중독, 내성, 부작용, 사용상의 어려움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의사 선생님께서 정확한 진료와 처방을 통해서 약국에서 조제받도록 관리하고 있어요. 설명이 이해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안 된 것 같기도 한데 예시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요 며칠 감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처음에 가려다가 번거롭기도 하고 겁도 나고 해서 동네 약국에 가서 약사 선생님께 감기 증상을 말씀드렸더니 목감기 약을 하나 주셨어요. 코도 감기가 있는 것 같아서 코감기 약도 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약사 선생님께서 권해주신 목감기 약과 그리고 코감기 약을 한꺼번에 구입해 왔어요. 구입해 온 대로 먹다 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감기가 여전히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면 제가 사왔는 이 약은 지금 어떤 약이죠? 일반의약품이요. 맞아요. 약국에서 처방 없이 바로 구입해 왔는 약이기 때문에 일반의약품이었어요. 이번에는 병원에 가게 되어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께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아서 약국에서 조제를 했어요. 이 조제받은 약은 그러면 어떤 약이었을까요? 전문의약품. 제가 받아온 전문의약품을 가지고 며칠을 먹어봤는데 효과는 확실히 좋은 것 같았는데 먹고 나면은 오후에 나른해서 계속 잠이 오는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약국에 가서 제가 받았는 약을 보여드리면서 이런 약을 받았는데 약국에서 다른 약으로 좀 바꿔주시면 안 되겠냐 말씀드리니까 된다고 하셨을까요? 안 된다고 하셨을까요? 안 된다고 하셨어요. 맞아요, 안 돼요. 원래 나왔는 처방 그대로만 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약국에서 임의로 바꾸긴 어려워요. 그래서 다시 병원으로 가서 제가 졸린 증상을 말씀드리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다른 약으로 처방을 해주셔서 그 약을 다시 조제를 받았어요. 자, 이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의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네, 이해했어요. 그런데 8, 90년대가 배경인 드라마들을 보면 처방전 없이도 약국에서 약사가 직접 약을 지어주시던데 그건 원래 불법인 건가요? 혹시 의약분업이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그러면 이 말은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맞아요, 정확해요. 이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가 의약분업을 나타내는 가장 명료한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8월부터 의약분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어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고요. 이때 당시에는 일반의약품 종류도 다양했고 개봉 판매가 가능해서 약을 조제해 주는 경우도 흔했고요. 반대로 병원에서도 조제시설이 있어서 직접 약을 지어주는 모습도 흔하게 있었어요. 하율 학생에게는 이런 모습이 낯선 모습이겠죠? 네. 저는 중학교 때까지 의약분업이 시행되지 않아서 이런 모습이 그렇게 낯설지만은 않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약봉투에 나눠 담겨진 약들은 무조건 처방을 받아야지만 구입이 가능한 건가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의약분업 예외 지역이라는 곳이 있긴 해요. 보통 시골이라고 할 수 있을 곳인데 읍면단이나 섬마을 같은 곳에 병원이나 약국이 없는 곳을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선정하고 있어요. 병원이 없는 곳에서는 약국에서 직접 전문의약품까지 조제하도록 하고 반대로 약국이 없는 곳에서는 전문의약품까지 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약국 외 편의점에서도 의약품을 판매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그럼 그건 의약품이 아닌 건가요? 편의점 사장님이 약사는 아닌 것 같은데 약국이랑 간판도 안 보였어요. 오, 눈썰미가 좋네요. 이건 안전상비의약품이라고 하는 분류예요. 기본적으로 일반의약품과 동일한 의약품인데 약국의 문을 닫았거나 아니면 너무 멀어서 구입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해서 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것을 허용해주고 있어요. 한정된 제품에 대해서 약국 외 한정된 공간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총 13개 제품에 한정해서 안전상비의약품으로 허용이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짧은 시간 동안 꽤 다양한 내용들을 다뤄봤어요.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의 차이를 비교도 해봤고 또 의약분업이 되면서 병원에서 처방을 받고 약국에서 조제하는 게 어떻게 분리됐는지도 확인해 봤어요. 오늘 들어보니까 어떤 걸 느꼈어요?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약을 사면 설명서 같은 거 안 봤는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설명서도 꼭 봐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병원에서 처방을 받을 때나 약국에서 약을 구입할 때 오늘 우리가 했던 얘기들이 떠오르겠죠? 안 떠오르면 유튜브를 무한 반복해서 보는 걸로. 보는 걸로